2차 대전이 발발하고 영국 본토가 독일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이 틈을 이용해 영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집트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식민지인 리비아에 25만 명의 병력을 보내 이집트를 공격하도록 했지만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은 계획적인 철수를 진행하면서 반격을 준비합니다. 본국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지원받은 이집트의 영국군은 컴퍼스 작전이라 불린 대규모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군의 반격에 이탈리아군은 크게 패하여 절반 이상의 병력이 포로로 잡히게 되고 리비아의 영토도 영국군에게 빼앗겨 이제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까지 위험해집니다. 히틀러는 리비아가 연합군에게 넘어가게 되면 지중해의 제해권을 상실하게 되어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독일군을 투입해 영국군을 막기로 합니다. 독일군의 지휘관은 에르빈 롬멜로 선정되었으며 그에게는 2개의 기갑사단이 순차적으로 지원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롬멜은 하루라도 빨리 영국군을 공격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독일군이 그리스를 공격하자 영국은 그곳을 지키기 위해 리비아에 있던 군대를 그리스로 보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의 연합군은 그 규모가 매우 축소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롬멜은 제대로 구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 개의 경기갑사단으로 공격을 단행했고 독일군의 갑작스런 공격에 영국군은 당황하며 후퇴하게 됩니다. 영국군은 주요 지점에서 전력을 확충하고 방어를 시도하려 했지만 롬멜은 그들에게 방어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 속도전을 진행하면서 공격했기 때문에 영국군은 계속하여 밀려나게 됩니다. 이제 영국군은 리비아와 이집트의 원래의 국경선까지 후퇴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영국의 중동군 사령관 웨이벨 장군은 국경선까지 병력을 후퇴시키면서도 리비아에 있는 토브룩만큼은 절대 사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는 주요 도시들이 해안가를 따라 위치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대규모 보급품을 하역할 수 있는 항구는 트리폴리와 벵가지, 토브룩과 알렉산드리아 정도였습니다. 만일 토브룩을 독일군이 차지하게 되면 그들은 그곳을 기반으로 보급품을 지원받으며 이집트를 공격하게 되지만 영국군은 멀리 알렉산드리아에서 보급품을 받아 긴 육로로 다시 수송해야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쟁을 수행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토브룩에 집결시키고 모스헤드 소장에게 그곳을 반드시 사수하라고 지시합니다. 영국군을 추격하던 독일군은 곧 토브룩을 포위하게 되면서 그곳을 점령하려는 독일군과 방어하려는 영국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토브룩은 이전에 이탈리아군이 방어진지를 구축해 놓았는데 그 길이가 총 48km나 되었고 140여 개의 콘크리트로 구성된 엄폐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영국군들은 이곳에 철조망과 대전차 지뢰를 설치하고 각종 대전차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하는 등 화력을 강화했습니다. 방어선은 최전방의 레드라인, 3km 후방의 블루라인, 항구와 인접한 곳의 그린라인, 이렇게 3중 방어체계로 이루어졌으며 도시 안에 위치한 비행장과 기갑부대들이 보병을 지원했습니다. 1941년 4월 13일 독일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포병의 공격 준비 사격이 1시간 정도 지속되었으며 그 후 독일 육군 200공병대대가 방어선을 뚫기 위한 작업을 개시합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호주군들은 백병전까지 펼치며 독일군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방어선의 일부가 돌파되면서 제5경기갑사단의 전차연대가 요새 안으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이제 도시의 방어선은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군들은 돌격해오는 독일군 전차들을 향해 반격을 개시합니다. 대전차포와 야포들이 포격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흙먼지가 일자 시야가 제한된 독일군 전차들은 적군과 아군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독일군에 후퇴하려는 전차들과 전진하려는 전차들이 중간에서 뒤섞이게 되고 그들은 영국군 대전차포의 표적이 되어 20분 만에 17대의 전차가 격파됩니다. 이 전투는 독일군이 북아프리카에 투입된 후 제대로 치른 전투다운 전투였으며 그 결과는 패배였기에 롬멜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이틀 후 롬멜은 다시 한번 공격을 지시합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군의 최정예 부대인 아리에테 전차사단도 합류했지만 영국군의 공격을 받은 이탈리아군은 바로 후퇴해버렸습니다. 롬멜은 이탈리아군 지휘관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달래도 보았지만 그들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호주군 소속 정찰 차량 한 대가 지나가던 중 이탈리아군 100여 명을 발견했는데
이탈리아군은 정찰 차량을 보고 모두 두 손을 들고 항복해버렸습니다. 멀리서 이를 발견한 독일군 장갑차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격을 하자 주변에 있던 이탈리아군 포로들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 방향은 영국군 진지였습니다. 그들은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군들이 무리하게 공격을 지시하자 이에 반발하여 쉽게 항복했던 것입니다. 4월 30일 독일군은 다시 한번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롬메리그토로 기다리던 15기 갑사단이 도착했고 여기에 슈투카 급강하 폭격기까지 충원되어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독일군 공병대가 위험을 무릅쓰고 철조망과 지뢰를 제거하자 후속하던 전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영국군은 이에 대응하여 예비대로 운용하던 마틸다 전차 부대를 긴급히 투입했고 대공포 부대들은 지속적인 사격으로 슈투카 폭격기를 위협했습니다. 전투는 이틀 동안 진행되었지만 독일군은 결국 영국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차례의 공격에 실패하자 롬멜은 더 이상의 무리한 공격을 포기하고 진지전으로 전환합니다. 이제는 롬멜의 특기였던 기동전을 펼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독일군 지도부는 롬멜에게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원래 그의 임무는 영국군이 리비아를 모두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되면서 전선을 확장해버린 것입니다. 이 당시 독일군은 소련을 침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병력을 그곳에 집중해야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롬멜이 자꾸 이를 크게 만들고 있으니 여러 가지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 육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브라우히치 원수는 롬멜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토브룩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과 이집트 영내로의 진격을 엄금한다. 이러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귀관은 아프리카군 단장직에서 해임될 것이다. 이후 독일군은 토브룩에 대한 포위를 더욱 강화하여 영국군을 고사시킨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연합군은 토브룩을 지키기 위해 항구로 수많은 수송선들을 보냈고 독일 공군은 이러한 수송선들에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독일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에만 하역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해군의 피해는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당시 지중해 함대 총사령관이었던 커닝엄 제독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토브룩을 지원하다 파괴되는 함정들의 목록이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다면 나는 처음부터 이 작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국군은 독일 공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대규모 대공포대를 운용했습니다. 여기에는 펌펌이라 불리는 2파운더 대공포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공무기는 브렌 기관총이었습니다. 브렌 기관총은 위력이 크지는 않았지만 은폐된 상태에서 세밀한 조준이 가능했기 때문에 성과가 매우 좋았는데 전투 기간 중 영국군 제4대공포여단은 독일군 항공기 150여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토브룩을 사수하는 데 있어서 해군이나 공군의 목숨을 건 지원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일선 보병들의 노력이 매우 컸습니다. 영연방 연합군의 구성은 크게 영국군, 호주군, 인도군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호주군과 인도군의 활약이 컸습니다. 호주군은 정찰 임무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으며 정찰 중 독일군의 진지를 습격하거나 포로를 잡아오기도 했고 심지어는 독일군의 지뢰지대에서 지뢰를 파내 자신들의 작전 지역에 다시 매설하기도 했습니다. 인도군은 정찰에 나갈 때 맨발로 가거나 타이어로 만든 샌들을 신었는데 그 이유는 적에게 쏘리 없이 다가가기 위해서였으며 그들은 주로 칼을 사용해 적군을 사살하고 돌아왔습니다. 호위전 기간 동안 양측이 언제나 치열한 전투만 치른 것은 아닙니다. 방어선의 동부 지역에서는 매일 밤 2시간 정도 암묵적인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양측의 병사들은 식량과 물을 보급받기도 하고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는 예광탄이 발사되어 휴전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한편 영국 본토의 처칠 수상은 포위된 토브룩을 구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는 독일 공군이 영국을 폭격하고 있었고 그리스에서도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칠은 300여 대의 전차를 북아프리카에 보내주었습니다. 중동군 사령관이었던 웨이벨 장군은 영국군이 독일군에 비해 병력과 장비의 숫자만 많을 뿐 실제 전투력에서는 열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쉽게 공격에 나서지 않고 있었던 것인데
처칠이 이렇게 대규모의 장비를 보내주었으니 자신도 무언가 행동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영국군은 토브룩을 구출하기 위한 반격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상으로 토브룩 전투였습니다.